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게임스퀘어 홀딩스입니다. 나스닥 상장사죠. QAM.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회사가 아주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어요. 특히 이더리움 투자라는 좀 파격적인 재무 전략을 내세워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그 배경은 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이죠.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게임스퀘어의 행보가 당신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게임스퀘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지금 시점에 모으려고 하는 걸까요? 네, 보니까 주당 1.50달러에 4,666만 주 이상? 이면 거의 7천만 달러, 최대 8천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던데요. 맞습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현재 시가총액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근데 신기한 게 발표 직전에 6개월 동안 주가가 184%로 엄청 올랐잖아요. 네, 급등했었죠. 그런데 이 증자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 반응은 마이너스 31% 급락이었단 말이죠. 이건 좀 예상 밖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주식 수가 확 늘어나니까요. 그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우려가 제일 크겠죠. 아, 희석우려. 네. 그리고 또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 수익성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것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이더리움 매입이랑 운용에 쓴다니 이건 일반적인 기업 재무랑은 완전 다른 얘기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이번 발표의 사실상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운용사 다이엘렉틱이라고 있거든요. 아, 다이엘렉틱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랑 손잡고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 이걸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500만 달러 정도로 시작해서요. 장기적으로는 최대 1억 달러. 1억 달러요? 네, 그 자산을 이더리움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체인 금융 프로토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검증,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네네, 스테이킹. 거기에 참여시켜서 보상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표 수익률 얘기도 있던데요. 연 8%에서 14%라니. 요즘 같은 때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죠. 현재 그 디파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도 이건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정도 수익률을 내려면 변동성이 더 큰 상품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좀 더 검증 기간이 짧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이더리움을 사서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 자체의 오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갑자기 확 변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회사는 이걸 통해서 이런 일종의 디지털 이자 농사 이걸로 연간 영업이익을 1,000만 달러 이상 늘리겠다. 이게 목표고요. 1,000만 달러. 네,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또 이더리움을 사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 가치를 올리거나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찾는 데 쓰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 검토도 받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면서도 위험 부담이 큰 전략을 선택한 배경에는 역시 회사의 현재 상황이 좀 녹아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연매출 성장률이 막 77% 이러면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외형 성장은 정말 대단했죠. 특히 그 Z세대 타겟으로 한 미디어나 게임, 마케팅 사업 쪽에서 성과가 있었고요. 근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손실이요? 네, 최근 1년 이비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410만 달러였으니까요. 적자가 꽤 크죠. 꽤 크네요. 그래서 이번 대규모 증자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도 이미 한 9,200만 달러 정도 자금을 또 조달했었어요. 그만큼 자금 확보가 좀 시급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그 전에도 돈이 좀 필요했군요. 네, 이런 재무적인 압박이 결국 이렇게 좀 파격적인 이더리움 전략으로 이어지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걸 기회로 뭔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승부수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업인 디지털 미디어나 e스포츠랑 이 블록체인 자산 운용이랑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좀 다른 영역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지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적극적으로 이자를 벌어들이고 네. 그 수익을 다시 원래 사업, 본업 성장에 투입하고 또 주주 가치 높이는 데 쓰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 선순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웹3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사업 모델을 좀 보완하고 확장하려는 좀 더 큰 그림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그 주식 가치 희석 문제랑 아직 해결 안 된 영업 손실 문제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당분간은 계속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거기다가 뭐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자체 가격도 엄청나게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잡한 디파이 전략이라는 게 과연 회사가 계획한 대로 착착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성공 여부가 관건이네요. 네. 하지만 만약에 이 전략이 정말 성공해서 이 온체인 수익 창출을 통해서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그때는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정말 고혐 고수익 전략의 딱 전형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게임스코어 사례를 보니까 고성장하는 기술 기업이 재무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대담한 시도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중심의 재무 혁신 실험이라 정말 흥미로운데 그만큼 위험도 커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게임스코어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아주 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기업 재무 관리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그냥 아주 특수한 사례 혹은 뭐 좀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그냥 남게 될까요? 앞으로 게임스퀘어가 어떤 결과를 실제로 보여주는지 지켜보는 것이 당신에게도 꽤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